두 번째 발표는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원대학교 송지영 선생님께서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에 관하여 전시 재현 성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강의하고 있는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처음에 제안을 받고 제가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전시를 보고 싶다. 나도. 그래서 내가 협조를 하면 이민사박물관에 좋은 남미 이민 전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협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딱 이렇게 이민사 얘기는 사실 저희 그 이민사 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뭘 전시를 하면 좋을까? 제가 약간 좀 그런 방점을 찍어서 이제 그 발표문도 준비하고 슬라이드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네, 이민 국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맨 처음에 보이는 그게 이제 제가 박사과정 현지 조사할 때 이제 그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9년 9월에 이제 그 잡지에 이제 어떤 표지예요. 그래서 이 표지만 보면 좀 알 수 있듯이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유럽 이민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스페인 기사 보고 이제 그 주변으로 다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소수 종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집시도 있고 유태인도 있고 지금 이제 화면이 잘 보이진 않지만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골랐냐 했더니 이민 국가에서 좀 그래도 좀 소수인 사람들을 좀 뽑아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는 배에서 온 민족이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해서 사실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민 국가인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그림들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BA 셀레브라 해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셀레브라라고 해서 2009년도에 시작한 어떤 그 종족 집단 축제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23개의 그 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뭐 저기 이제 한국 축제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민 국가답게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자신의 문화 행사를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민 국가인 걸 현재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해서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 네, 오늘날 아르헨티나 그 한인 사회는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지 않는데, 아르헨티나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좀 수도에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 계시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일종의 한국의 구 같은 개념인데, 여기하고 이쪽 일대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부분이 다 이제 몰려 있어요. 몰려 계시고 이제 몰려 살고 계시고, 이게 이제 2019년 작년 말에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정도의 이제 부분이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좀 안정기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만 명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재작년에 조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좀 그 부분에서 좀 안정기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은 1965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1966년 2월 하순에 아르헨티나 교민분이 촬영한 거를 외교부 그 자료에 근거된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뭐 현지에서는 라마르케 농업이민단, 라마르케 영농이민단, 뭐 그리고 이제 그 외교부에서는 계약이민단 이렇게 좀 불렀고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라마르케라는 데 가서 뽀모나라는 지역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걸 목적으로 77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가 외교부의 문서 자료에 보면 그림, 지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민단을 이제 외교부에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니까 그 동네가 어디냐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외교부에서. 그래서 현지에서 대사관에서 시켜가지고 나가서 보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민단이 도착하기 전에 현지에서 한국에다 보고한 그 지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처음에 농장 개척으로 좀 시작을 하셨고요. 사실 농장 개척으로 77명이 가기 전에도 한 1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마찬가지로 그 중립국 선택했던 포로분들이 계셨고, 파라과이에 이민하러 가셨다가 파라과이에서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부터 좀 개별적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가 그 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시면서 사실은 이제 100명에서 여기가 이제 가족 중심들이고 먼저 가신 분들에서 이제 뭔가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형성된 시점을 이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이 제가 자꾸 이 외교부 문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을 되었고 한 80년대까지 정부의 관계가 되게 밀접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가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농사도 짓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뭐 농사 짓기가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가 좀 도와달라, 트랙터를 사게 좀 도와달라 해서 이영호 씨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로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외교부에 보여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에서 이제 이게 뭐 여행 증명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교부 자료에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랙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줬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고, 물론 그 트랙터는 외교사 그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 체계에 의하면 트랙터는 좀 약간 무용지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하튼 그 효용은 없었지만 끊임없이 한국과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이렇게 연결됐던 것들을 한 80년대까지 그것들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그 서류들이 좀 중요하게 좀 달아줘야 되겠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날 어떠냐? 오늘날은 또 이제 일부 아주 소수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의류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베자네다 상가 지역이고, 여기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상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건 2009년도 자료에서 아마 조금 더 확장됐을 수도 있는데 뭐 거의 한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2,800개에서 2,900 정도의 이제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보통 보면 이렇게 2층짜리, 그다음에 한 3층 정도 이런 건물이어가지고 1층에 이제 그 매장이 있고, 뭐 위에다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좀 놔두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뭐 약간 해서 이제 그런 2층, 3층짜리 어떤 건물들이 2,800개에서 2,900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0개 이제 갈레리아라고 해서 이제 좀 작은 매장들이 있는 집, 그 한국의 뭐 어떤 상가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 한 1,840개 점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가서 보고 너무 이 규모에 되게 놀랐는데, 규모에 놀랐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가게들도, 도매 가게들도 뭐 한국의 한 중소기업 뭐 더 규모가 크신 분들은 또 사업이 더 크시고요. 여튼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는 이렇게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의 특징을 좀 본다면, 이게 농업에서 의류업, 그러니까 뭐 농업, 뭐 어업, 양장업, 뭐 여러 가지 뭐 또 있지만 농업이 좀 대부분 컸고 의류업으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집단에서 개인 이민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한 어떤 집단 이민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70년대부터 그 가족들을 좀 초청하게 되고, 85년에는 그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어떤 협정이 맺어지면서 3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3만 달러를 아르헨티나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은 이민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만 달러가 지금 오늘날 한 8,9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에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단으로 이민 가고, 이제 개인이라는 게 1인 개인은 아니고 어떤 가족 중심의 이민을 가는 걸로 좀 바뀌었죠. 자꾸 이게 앞을 눌러네. 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남미 한인 이민사가 아니라 재외 한인 이민 백서를 지금 정리하는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가장 많은 이민사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사, 40년사, 50년사 저희 오늘 와 계신 선생님 두 분께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이런 책들이 계속 꾸준히 작업되어 있고 현재에도 이민사 관련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하면은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쪽의 전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국가기록원이나 신문 아카이브, 재해동포재단 자료실 등이니까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 중심으로 이민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국 부분은 이제 뭐 일정 부분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쪽에서 자료를 발굴해 내는 것들이 아마 이번 이민사 전시에서 좀 제가 기대되는 방향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고 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의 자료들이 이제 그 수집을 돼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 자료들은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근 90년대, 2000년대 자료들은 또 많이 발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또 공식 역사, 공적 역사들만 또 강조하시다 보니까 또 개인 민간 기록들 같은 경우는 좀 발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사실 이 인천 이민사 박물관이 좀 한국의 이민 기록관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나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동포재단 자료실이 지금 저기로 갔거든요. 제주도로. 그래서 사실 이 수도권과 서울 경기를 아우르는 그래서 인천에서 아마 이제 이민사 박물관이 이런 그림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게 이게 자료들을 발굴하다 보면 현지에 그 이야기들하고 좀 매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최근에 이제 구슬을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서 좀 큰 히트를 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70년 한국일보 신문인데 여기 계신 분, 여기 이제 상 받으시는 분, 이분 지금 최초 경작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농사를 지으러 다시 가신 은명희 선생님, 네,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제가 이거를 페이스에 올렸더니 한 분이 바로 알아보시고 누구라고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과거의 이거와 개인의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재밌는 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발표문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다른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전시를 하려면 또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체들이 발행한 어떤 책들,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연구했던 단체이기도 한데 상인연합회에서 잡지를 1993년부터 꾸준히 내고 있어요. 창간호만 없고 과거의 것들이 있는데 요 앞에 것들 이제 90년대 거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전시가 됐고 이거는 이제 2019년, 2018년에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도 어떤 전시의 물건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중심의 전시를 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65년에 한국에서 이민 나가는 것을 준비할 때 64년에 기존의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홍종철 씨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한국의 외교부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민을 추진 중이고 있으니 우리 같이 사업을 해봅시다 했던 그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좀 잡스러운 건 제가 한자 토를 달다가 네 이런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외교부가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추후 조사를 가고 이런 공문서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건 이제 가운데 뭐냐면 이거는 외교부가 현지를 답사하고 했던 보고서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분도 여기에 이스카야쿠 농업이민단이라고 여기 계시는 분, 이분도 지금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 계세요. 그래서 당시 여기 유모차에 있던 분이 지금 이제 40대가 됐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이분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민을 와서 이민 첫날 이렇게 해서 지역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그 78년도거든요.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요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또 농사짓기 너무 또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저기 옷공장을 좀 차리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잘해보겠다 해서 다 서명도 하고 옷공장 무슨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계도를 그려서 외교부에다 보고했는데 뭐 잘 안 됐죠. 여하튼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조대는 이 농사짓는 얘기만 아마 나왔을 거예요. 농장 나갔다는 얘기만. 그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 사업 앞으로 무슨 농장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했던 것들이 보내고 또 정부가 가서 보고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했던 것 중 하나 이제 뭔가 희망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는 분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 부자지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그 1985년에 건국대학교에서 축산학과 학생들을 총장이 뽑아가지고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 그래서 갔는데 막상 이게 또 취업이 잘 안 된 거, 뭐 공장이 안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10달러의 이민자 아들, 10달러의 이민자 이건 거예요. 취업하러 갔는데 무슨 월급도 못 받고 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일었겠죠.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이거는 2018년, 2019년 이랬는데 이제 뭐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뭐 아르헨티나 문화 차관보가 되고 뭐 둘째 아들은 뭐 이번에 뭐 또 영국에 뭐 전액 장학생으로 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를 사실은 그렇게 사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않고 이미 또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좀 찾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시하고 어떤 좀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로 좀 만들어서 이후에 조금 이렇게 뭐 그 이민사 작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이 어떨까 저는 좀 제안 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